자, 70조 건강, 위해 가능 영양 성분 관리. 자, 이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양 성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에서 자, 어떤 성분을 관리하라고 그러고 누구 보고 이걸 관리하라고 그러는지를 자,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고 갑시다. 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나트륨, 자, 나트륨, 다른 말로 소디움이라고, 영어로는 소디움이라고 하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 등, 자, 영양성분, 이걸 앞으로는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이걸 과잉 섭취하면은 국민 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를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누구가? 노력해야 될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하나의 임무입니다. 그냥 국민 개인 너 각자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자, 제2항. 자, 식약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 관리 기술의 개발, 보급, 적정 섭취를 위한 실천 방법의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라. 자, 식약처장 할 일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디 식약처장이 할 일로 이제 집결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 종류는 누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자, 세 종류 기억하시고. 그 다음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설립 지정하는 데 대한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자, 제1항 식약처장은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 이걸 주관기관을, 자, 주관기관이를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냥 식약처장이 자, 이렇게 설립하거나 어떤 기관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식약처장이 전부 할 일입니다. 쭉 내려가고 그 다음 사업계획서 제출. 자, 주관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에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식약처장. 그 다음 당연히 또 식약처장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자,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그 다음 시정명령. 자, 제1항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제3조에 따른 식품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필요한 시정명령을 명하여야 한다. 자, 제3조가 뭐냐 하면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라 이 말입니다. 자,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라 그러는데 이걸 옳게 안 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정명령. 그 다음 자,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걸 그 시정명령이 옳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식약처장이 내려가서 그걸 확인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 업소에 대해 이 영업소에 대해서 이 시정명령이 내려갔는데 이것이 옳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법적으로도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협조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2조 자, 폐기 처분 등입니다. 자,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수입식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수입식품 등록한 수입식품의 수입 판매업자 다 포함해서 자 4조부터 4조 위의 식품 판매 금지 그죠? 그 다음 5조 6조까지 4조 위의 식품 판매 금지 5조 병든 동물 고기 판매 금지 6조 기준 규격 정해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 판매 금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7조 4항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규격 8조 유독기구 판매 사용 금지 9조 용기 포장에 관한 규격 기준 자, 이런 것들이 자, 12조 제2항의 4항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44조 1항 제3호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자, 이런 것들을 자, 위반한 경우에 자, 위반했습니다. 위반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 처리 방법 등을 정해서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한다. 위해 식품 뭔가 이렇게 발견됐으면은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자, 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그 식품을 압류를 하든지 또는 폐기하거나 용도 처리 방법을 정해 가지고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된다. 그 다음 제2항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1항 자,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영업 허가 그 다음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허가 다 자, 영업 허가 뭐 신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제37조 제4항 제36조 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 영업 소별, 식약처장 또는 특특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신고, 영업 허가, 신고, 등록, 자 여기에 해당
이 내용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압류, 폐기. 마찬가지 제3항. 자,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횟수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밖의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 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당신이 어떤 진짜 이걸 단속하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맞느냐? 보여주세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5항 제1항 및 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 폐기 대상 식품 등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에서 딱 이럴 때 회수, 압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좀 열어서 보자. 회수 및 압류. 관계 공무원이 법제 72조에 따라 식품 등을 압류할 경우에는 별지 16호 압류 서식에 압류증을 발급해줘라. 그 다음 법제 72조 3항에 따른 식품 등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 대상 식품의 유통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 계획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 계획, 회수 절차, 회수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서는 법제 59조 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회수계획, 회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식약처장이 고시한다.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 공문 또는 업무 지침 등의 형식으로 준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명 우측 하단에 기재된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고시한다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완결이 되어 있지는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법제 72조 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횟수를 명한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은 59조 제2항 1호 및 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 회수하라. 그 다음 72조 4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18호 서식에 따른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 자, 법제 71조, 72조 시정명령. 자, 시정명령 72조 폐기 처분. 지금 우리가 다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위의 식품 등의 공표. 자, 위의 식품 공표.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해서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누가 공표한다? 해당 영업자에게 공표해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만 단수조항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위해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강제로 하게 명해라. 자, 이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가 어느 때이냐 이 말이에요. 앞쪽에서 우리가 다 이 부분입니다. 위해 식품 판매 금지하라 그랬는데 위해 식품 판매 금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7조 사항 다 마찬가지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 맞지 않는 거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항들이 다 위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45조 1항 또는 45조 1항 위해 식품 횟수에 대한 내용 또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의 위해 식품 횟수 폐기 처분, 자, 여기에 대한 회수 계획을 보고받았을 때 다음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위해 식품 어떻게 공표하느냐. 자, 이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 식품 안전 정보 이 홈페이지에 아니면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종종 나오죠. 자, 이런 경우 보십시오. 자, 위해 식품 공표 방법 법제 73조 1항에서 위해 식품 등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발생 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 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자, 긴급 회수문을 신분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1개 이상의 전국 보급지역을 가지고 있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게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전국망 일간신문에 하나 이상 그 다음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 자, 어떤 내용을 게재하냐? 1.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 대상 식품의 제조일, 수입일 또는 소비기한, 품질 유지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 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긴급 회수문 하고 이렇게 정한다. 그 다음 시설이 좀 적합하지 못하다. 그럼 시설을 개수 어디 가버렸노? (74조) 제1항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3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자, 36조라는 얘기는 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 기준을 갖추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기간을 정해서 영업자의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건축물의 소유자,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참 애매합니다. 쉽게 해서 건물 소유주가 있고 영업자가 있는데 거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부적합하니까 시설을 개수 거기에 맞도록 요구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는 그거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결국에는 최대한 협조해달라 이 얘기지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법은 만들 수가 없잖아. 그죠? 사유재산 침해가 되잖아. 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75조. 자, 이제 여기서부터 허가 취소. 자, 우리가 허가받아야 될 영업 종류가 있잖아. 그죠? 자, 영업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내에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가 44조 2항에 따른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 적객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 영업자 준수사항의 제2항에 봅시다. 이겁니다. 식품 적객 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청소년을 유흥 적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그다음 2.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그다음 청소년 고용 금지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서 자, 어디 44조 2항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했다. 고용했는데 문제는 어떤 조건에서 이걸 어겼냐 하면은 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가 변조하거나 도용해가지고 청소년 아닌 것으로 해서 출입을 했다든지, 그렇죠.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자, 이걸 면제해 주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가혹하다. 그렇잖아, 그죠? 청소년인데 어떤 청소년이 아닌 성인 어떤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보여주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청소년이었다. 그러면은 그 영업자도 굉장히 억울하잖아. 그 면허 취소시켜버리면. 그런 걸 지금 그럴 경우에 이 행정처분을 그러니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허가 취소까지는 너무 심하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위쪽에서는 다 이거 허가 취소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 경우가 아래쪽 위반한 경우 지금 전부 나오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 클릭해서 자, 이 부분하고 품목 제조 정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벌칙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자, 이 품목을 이 식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 뭡니까? 그 식품 못 만들게 정지, 제조 정지야. 이게 영업 허가 취소나 똑같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물론 제조 정지 기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자, 이런 경우 뭘 위반했을 때이냐? 뭘 위반했을 때냐? 그다음 폐쇄 조치 하겠다. 면허 취소하겠다. 청문을 해야 되겠다. 자, 청문 이거 봅시다. 자, 왜냐하면 청문은 자,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뭘까요? 보세요.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의 인정을 취소하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의견이라기보다 사실 이렇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뭐 하여튼 당사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그 다음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80조 1항의 면허 취소. 자, 면허가 뭡니까? 면허. 식약처장 또는 특시군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 1호, 5호는 1호는 당연히 면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 사람이 면허를 지금 갖고 있다. 이런 경우고요. 자, 그래서 면허 취소라든지 지금 보시다시피 영업허가 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명령이라든지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겠다.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 업소의 인정을 취소하겠다. 자, 이때는 아주 중하다. 청문을 꼭 거쳐야 된다. 자, 청문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 82조에 영업 정지 등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과징금으로. 자, 이런 경우가 어떨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대개 자, 1항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75조 1항, 자, 75조 1항 허가 취소 등에 대해 가지고 자, 1항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뭐 해당한다. 뭐 어찌됐든지 자, 제1항. 자, 지금 이 부분이 전부 다 1항입니다. 자, 1항. 그 다음 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대신해서 얼마?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걸 영업 정지시키고 뭐 폐쇄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과징금, 자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 경우 어떨 경우에 여기에 해당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75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5조, 7조, 12조 자, 이 등 44조를 위반하여 75조 1항 또는 76조 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과징금 처분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92조.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과징금이 아니고 폐쇄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법제 82조 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대상은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은 별표 23과 같다. 054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 절차에 관하여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자, 별표 23을 한번 봅시다. 뭐 일반 기준이고 뭐 기준인데. 자, 이거 지금 잠깐. 그러면은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리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이거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영업 정지를 해야 될 정도인데 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밖에 뿐이다. 어떤 경우일까? 그것도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1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만약에 그걸 어떤 영업 정지를 시킨다 이러면은 굉장히 혼란이 발생될 그런 어떤 품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먹어야 될 분유를 갖다가 공급하는 생산해내는 업체는 딱 한두 군데 뿐인데 거기에 애들 먹어야 될 걸 갖다가 뭐 제조 정지, 그지? 영업 정지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애들 먹을 분유 없어져 버려요. 안 그래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큰 이거 뭐 영업 정지보다도 더 많은 아주 혼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주로 이렇게 과징금 처분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구분을 해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